여기 벨기에의 작은 마을, 한국인 부부가 이사 오면서 조용했던 마을은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마을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담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고 브뤼셀 자유대학교에 다니는 루나입니다. 담은 벨기에 브리에 근처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자연 경관과 운하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마을에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잘 보존되어 있고 벨기에의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랍니다. 우리 마을에는 성 요한 세례교회와 담의 풍차, 운하가 유명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마을을 관광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은 여전히 벨기에의 브리에나 브뤼셀 같은 유명 관광지에 비해 덜 알려져 있어 상대적으로 한적한 곳이에요. 저의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안 계신 저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고 자라면서 어머니가 있는 친구들을 많이 부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은 찾아오는 관광객도 별로 없고 관광객이 오더라도 주변 유럽 국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당연히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 마을까지 관광 오는 사람들은 없었죠. 그런데 제가 11살 때 아시아 국가에서 온 부부가 오랫동안 우리 마을에 머물더니 1년 정도 지나고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했는데 저와 친구들은 살면서 한국이란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동양인을 가까이에서 제대로 본 적도 처음이어서 그들이 이사 왔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몰래 숨어서 한국인 부부를 구경하기도 했죠. 저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이런 작은 마을에 동양인이 왔다는 게 신기해했던 것 같았어요. 그 한국인들은 이사 오자마자 마을의 모든 집을 찾아가서 떡이라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사 오면 이웃집에 인사를 하며 떡을 돌린다고 말하며 우리 집에도 떡을 가져다 줘서 저도 먹어보았는데 처음 먹어보는 떡은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가득하고 맛있었어요. 그들은 떡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이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특히 어머니가 안 계신 우리 집에는 종종 찾아와서 한국의 반찬이라며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처음 본 동양인들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경계했던 것도 잠시 그들은 우리 마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죠. 한국인 아저씨는 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미현이었는데 미현은 저와 친구들이 주변에 서성일 때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며 여러 번 간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미현은 솜씨가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의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라며 떡볶이, 김밥, 오뎅, 튀김 등을 만들어줬는데 저와 친구들은 그 맛에 반해서 학교가 끝나면 항상 미현의 집을 서성였고 미현은 그런 우리를 웃으면서 반겨주었죠. 미현은 맛있게 먹는 우리를 보면서 미소를 지으셨지만 가끔 슬퍼 보일 때가 있어 보였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그들은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했고 우리 또래의 딸이 있었는데 학교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상실감에 식당을 정리하고 한국을 떠나 여러 나라들을 여행 다니다가 우리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한국인 부부가 이사 오고 조용했던 우리 마을에는 조금씩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미현이 만들어주는 한식에 반해서 자주 미현의 집에 찾아가서 여러 한국의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미현의 요리를 좋아하던 마을 사람들은 미현에게 식당을 열어보는 것을 여러 번 권유했고 미현은 결국 우리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차리게 되었죠. 미현의 식당에서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불고기, 비빔밥, 순두부찌개, 삼겹살, 떡볶이, 파전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 인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미현의 식당에서 요리를 시키면 5가지 이상의 반찬이 함께 나왔는데 반찬들도 하나같이 너무 맛있어서 감탄이 나올 정도였죠. 마을 사람 모두가 미현의 식당을 사랑했고 미현의 식당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미현은 처음에 보였던 슬픈 얼굴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밝아졌어요. 미현은 다른 친구들보다 유독 저를 많이 챙겨주었던 것 같아요. 학교가 끝나고 미현의 가게를 지나갈 때면 밥 먹고 가라면서 돈을 받지 않고 식사를 챙겨주기도 하고 공부 안 하고 마을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서 제게 잔소리도 하고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먹으라고 반찬과 간식도 챙겨주었죠. 저는 엄마가 있었다면 미현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더 미현에게 자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미현이 차린 한국 식당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터인가 줄을 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졌어요. 멀리서도 미현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조용했던 우리 마을은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게 되었죠. 저도 주말에는 미현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현을 도왔지만 정말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미현의 식당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원서와 미현은 힘든 기색도 없이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식당을 운영했어요. 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원서와 미현을 보면서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놀라워했어요. 미현의 식당 덕분인지 우리 마을은 계속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고 마을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부유해졌어요. 저와 마을 사람들은 미현 부부에게 고마워하며 한국이란 나라와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미현은 제게 가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한국을 얘기하는 미현의 눈빛은 그리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미현의 얘기를 들으며 저도 언젠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작은 우리 마을까지도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한국 문화들이 전파되고 있었고 저는 벨기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이란 나라의 문화가 작은 우리 마을까지 전파되었다는 생각에 한국이란 나라의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국이란 나라의 긍정적인 생각과 호기심을 가진 채 저는 브뤼셀 자유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진학한 브뤼셀 자유대학교는 유럽연합의 중심지라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많았어요. 전체 학생의 약 20% 이상 외국인 학생이 있었고 특히 중국과 인도 출신 학생들이 많았지만 한국인 학생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진아라는 한국인 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진아는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피부도 투명하고 항상 깔끔하고 수업 시간에도 바른 자세로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였어요. 벨기에에서 한류의 인기가 대단해서 많은 친구들이 진아에게 다가가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 같다면서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진아는 우쭐거리지 않고 한국을 좋아해줘서 고맙다며 수줍게 미소 지을 뿐이었죠. 진아가 한국을 자랑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진아와 달리 우리 학교에 중국인과 인도의 학생들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 친구들에게 인도와 중국이란 나라의 대단함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중국과 인도 학생들은 본인의 나라의 대단함을 말하며 우쭐대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와 달리 인도와 중국에 대해 관심 가지는 친구들이 제 주변엔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학교에서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중국인 무리가 한국의 한류가 벨기에까지 인기가 많아졌던 것이 질투가 났는지 진아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은 중국이랑 비교하면 약소국이라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아가 무시하자 나중에는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한다면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진아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무시했는데 중국인 친구들은 그런 진아의 모습에 더 화가 난 것 같아 보였죠. 하루는 진아 앞을 막아서고 한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난 게
안타깝다는 말까지 하면서 진아에게 한국이란 나라가 도둑의 나라라며 한국을 비하했어요. 진아는 무엇인가 반론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 명의 중국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묻혀서 진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많은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지만 아무도 진아를 도와주는 친구는 없었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중국인 무리에게 다가가서 시끄럽게 소란 피우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그 중국인들은 단체로 저를 쳐다보며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땐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무슨 용기였는지 지지 않고 중국인 친구들을 노려보며 그만두라고 말했고 제 모습을 본 많은 벨기에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오기 시작했죠. 여러 명의 친구들이 제게 다가오니 중국인 학생들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사실 그날의 사건 전에는 중국이란 나라를 잘 모르기도 했고 관심도 없어서 안 좋은 감정은 없었는데 한 사람을 둘러싸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어요. 그날 진아는 저에게 도와주어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고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진아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진아와 같이 공부도 하고 진아를 데리고 미현의 식당도 방문하고 방학이면 주변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추억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진아와 교류하며 대학 생활을 보냈고 우리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진아가 이번 방학 때는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한국을 다녀오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미현에게 들었던 한국이란 나라를 꼭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진아를 따라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뿐 아니라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아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이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진아의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셨고 벨기에에서 부산까지 직항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경유해서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 수속 후 진아의 집으로 바로 이동을 했어요. 진아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저는 미현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부산에서 먹는 어묵은 벨기에에서 먹었던 어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쫄깃한 식감이 가득한 게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어묵의 국물은 바다의 향과 어우러져 따뜻하고 고소한 맛이 가득했죠. 그 외에도 부산에서 동네 파전이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미현의 집에서 먹었던 파전도 맛있었지만 동네 파전은 해산물의 맛이 더 가득해서 더욱 신선한 맛이 감돌았어요. 저와 친구들은 진아의 어머니가 차려주신 여러 부산의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의 음식이 대단하다며 감탄을 했고 진아 어머니는 잘 먹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셨어요. 부산에 도착하고 첫날은 진아의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둘째 날부터 부산의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녔어요. 처음 방문한 부산은 정말 그림과 같은 도시였어요. 진아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감천문화마을이라는 장소를 데려갔는데 감천문화마을은 다채로운 벽화와 다양한 예술품들이 가득해서 저와 친구들 모두 사진을 찍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궁사라는 장소를 데려갔는데 처음 본 용궁사는 바다와 바위가 어우러진 절경이 아름다웠고 경건한 분위기와 자연의 조화가 가득해서 신비로웠어요.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여유롭게 산책을 했고 저와 친구들은 용궁사의 절경에 푹 빠져서 이곳이 지상낙원이 분명할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 외에도 부산의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 부산타워, 흰여울 문화마을, 샘텀시티라는 곳도 데려갔어요. 우리는 많은 부산의 명소를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했어요. 진아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데려갔을 때는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를 보고 저와 친구들 모두 정신없이 바다로 뛰어들고 말았죠. 즐겁게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안경을 바다에 빠뜨린 것 같다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와 다른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영하고 있던 한국 분들이 도와주셔서 넓은 바다에서 안경을 찾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죠. 친구는 본인의 실수니 어쩔 수 없다며
안경을 찾기 위해 도와주신 많은 한국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고, 우리는 걱정이 되었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어서 침울해진 채 해운대 해수욕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진아가 갑자기 안경을 맞추러 가자고 말하며 주변의 안경점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고, 저와 친구들은 안경점을 찾고 있는 진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보통 안경을 맞추려면 시력 검사를 위해 병원도 가야 하고 안경을 기다리는데 1,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는 2일 후 서울로 이동한 후 서울에서 3일 정도 머물다 벨기에로 떠나야 하는 일정이라 처음에는 진아가 장난을 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진아는 가까운 안경점을 찾았는지 저와 친구들을 데리고 안경점으로 갔고 단 1시간 만에 자외선 차단과 난시 교정 등의 특수 코팅이 추가된 렌즈를 8만 원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었어요. 벨기에에서 특수 코팅이 추가된 안경을 맞추려면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기본 3, 40만 원 정도인데 한국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안경을 구입할 수 있었죠. 저와 친구들은 안경을 받고도 너무 신기해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특히 안경을 새로 맞춘 친구는 난시가 있었는데 난시 교정하는 렌즈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난시 교정하는 렌즈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한국은 난시 교정에 반사 방지,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모두 추가했는데도 8만 원밖에 안 되는 저렴한 금액에 믿을 수 없다며 2시간 넘도록 한국의 안경점을 칭찬했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한국의 부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한국의 수도 서울로 이동을 했어요. 우리는 부산에서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을 했는데 정말 많은 나라의 고속열차를 탑승했지만 KTX를 탔을 때는 다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신기해했죠. 한국의 KTX는 유럽의 고속열차에 비해 금액이 굉장히 저렴했는데 승차감도 편하고 시설은 압도적으로 깔끔했어요. 심지어 단 1분도 늦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출발을 했죠. 보통 유럽의 고속철도는 열차 지연이 빈번해서 진아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KTX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운행을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부산과 서울이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2시간 반 정도의 짧은 이동으로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죠. 유럽의 고속열차는 도심의 외곽에 위치하는데 한국은 도심의 중심부까지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우리는 남은 3일간 서울이라는 도시를 관광했는데 서울은 부산과 다른 아름다움이 가득하더라고요. 도심 안에 경복궁, 창덕궁 같은 전통적인 궁궐이 있고 남산타워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같은 현대적인 건축물도 공존하고 있었죠. 진아가 데려간 홍대 입구에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 쇼핑, 음식, 버스킹 공연을 즐기고 있었고 큰 도시 안에서 북한산 국립공원과 한강공원 같은 대규모 도시공원이 존재해서 풍부한 녹지 공간이 가득했죠. 서울은 번잡한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들이 가득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솔직히 부산이란 도시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서 서울로 이동할 때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두 도시 모두 각각의 매력이 가득했어요. 저는 진아를 따라 여러 관광지들을 둘러보며 한국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고 저는 미현이 그토록 한국을 그리워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죠.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부산과 서울을 관광하고 벨기에로 돌아왔어요. 벨기에로 돌아온 후 저는 제가 여행했던 한국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아서 매일같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찾아보며 한국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몇 달 동안이나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고 저는 결국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교환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는데 운 좋게 교환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곧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더 보고 싶어요. 한국으로 가는 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루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루나님의 사연을 보며 벨기에에서도 한국의 한류가 유명해졌다는 것에 한국인으로서 기쁘네요. 교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다시 방문하신다니 기쁜 소식이네요. 이번에도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래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탐험이었습니다.